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새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당의 태도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래도 좀 일을 좀 해보려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뭐 용산에서 오다 오기 전에는 잘 뭐 협상도 안 나오고 뭐 이랬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한동훈 체제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체제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금투세라든가 네. 뭐 전기료 예.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내세우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추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예. 또 금투세 금투세 폐지. 관련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시각인 것 같아요. 예. 금투세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전기료 감면에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추경호 추 대표 대표는?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 한전 그 적자 때문에. 뭐 한전이든 어쨌든 이런 정책 자체가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원 자체가 뭐 주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한동훈 대표가 추구할 수 있는 이제 정책과 원내 대표라고 하는 추경호 대표가 같은 엇박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내세운 금투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전형적인 어떤 전환 카드로 쓰는 것 같아요. 주식이 대폭락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금투세 논란으로 치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큰 틀의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들어요. 아니 대표 되자마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처럼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쏙 들어가고 금투세, 전기세 뭐 이런 얘기만 뭐 민생 국회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니 민생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법하고 민생회복정부 같은 그런 논의해보자고 저희가 제안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국가의 근본적인 국정에 있어서의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러한 윗선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생 그것이 오히려 민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정이 실종됐을 경우에 민생이 오히려 파탄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기틀을 자로잡는 게 민생인 것인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시절을 지나서 이제 지난 총선과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보면은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민심의 접점에서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아니라도 내세웠는데 막상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지도부 체제에 들어가 보니까 이 카드를 쉽게 내놓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선거용으로서 총선과 당대표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의 그 선거용으로서의 최혜병 특검법을 내세움으로 해서 민심을 다독거리고 차기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빼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영수회담 제안을 했고 사실은 대통령도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뭐 다음에는 여기 국회 사랑제에서 만납시다라고 제안했지만 그 다음에 뭐 일체 연락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이 지금 걸핏하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단 말입니다. 뭐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노란봉투법 뭐 등에 대해서 방송법 뭐 등등에 대해서 지금 또 거부권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당초는 뭐 휴가 중에 거부권은 안 쉰다 뭐 이랬다가 뭐 휴가 갔다 복귀하면 바로 이거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일종의 이제 계속 이 무한 반복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8석의 정치력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보다는 이제 이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 그 기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거부권 기조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것은 일관된 입장으로 진실 규명과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어떤 접점을 찾거나 어떤 뭐라고 할까 새로운 어떤 방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일관된 입장으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이번에 어제죠. 어제
최혜병 특검법 제 3번째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의한 내용을 보면 더 센 내용이라고. 더 센 내용. 김건희 여사가 적시가 됐죠. 그 이제 이종호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그 로비 의혹. 네. 그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 키맨으로서 이종호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마약 수사 사건에 있어서도의 그 중심 인물이 이종호이기 때문에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는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종호가 핵심 인물 아닙니까? 주가 맞습니다. 조작범 아니에요? 그 그렇죠. 주가 조작범이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인사 개입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의 가장 또 다른 조사가 있어서는 이종호를 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안을 내라. 정부 여당이 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당 안과 여당의 안을 좀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다음에 특검법을 또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안을 내라. 또 다른 대안 일단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을 이렇게 내놨는데 너희들도 안을 내놔서 비교해 보자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왜 안 내놓냐? 너 내놔라. 여당이 내놔라. 조국혁신당도 내놓고 개혁신당도 내놓고 민주당도 내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안을 내놓고 각 당이 모여서 협의를 해보자 이런 판단이시라는 거죠. 근데 낼까요?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자신이 없거나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못 내놓는 거겠습니까? 아니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 대법원장 추천 얘기 있고 개혁신당 뭐 대한변협안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안을 보면 항상 보면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도 예를 들면 귀족정, 왕정, 민주정이 합한 혼합형 아닙니까? 혼합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정책도 처음에 원안이 있다고 하면 그 원안이 정치라고 하는 건 이해 당사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는 원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것을 통해 돌파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재정당들이 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는 또 조합과 통합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추후에 이걸 더 논의할 수 있는 장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수정안을 우리가 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을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어제도 압박을 했고 오늘도 또 압박을 하는 거니까. 매일 압박을 하십니까?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 법은 그렇진 않죠.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또 민주당이 법야권이 모여서 또 다른 방식에 대한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특검 자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 몰아가야 될 것 같고요. 몰아간다는 표현보다는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흐름을 보면 특검은 돼요. 특검은 된다. 돼요. 특검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돼가지고. 됩니다. 되게 만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치라는 게. 딱 정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정치가 조금 뭐 이렇게 돌파구가 보여야 될 것 같고 또 한 측면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게 최혜병 특검법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그럼 그것이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 특검법은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집중해서 했고 다시 발의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법도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사위에 소위에 가 있거든요. 소위에서 논의하고 바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김건희 특검법도 해야죠. 국정조사는 어떻게 될 국정조사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국정조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어떤 점이? 그동안에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야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야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국정조사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윤석열 정권 아니냐. 윤석열 정권의 그 무도한 네. 문제, 이 불법이라든가 네. 무법 천지에 있는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수사보다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8.18 전당대회 이후에 빠른 속도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트랙은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특검에 대한 트랙이 있는 거고 네. 특검에 대한 트랙을 추진하면서 예. 추후에 이제 국정조사도 더 예.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야당, 그러니까 여당의 국정조사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 홍수야, 국정조사 국정조사 홍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겠지만 조금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저지선을 뚫는 게 뭐였냐면 1차적으로 네. 청문회란 말이에요. 청문회, 그렇죠. 청문회를 통해서 예. 지금 그나마 우리가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문회하고 이것을 예. 빌드업 시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을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고 예. 이걸 통해서 예. 청문회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또 예. 국정조사의 예. 근본적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또 이어가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네. 이게 그 한 세트라고 세트가 볼수 있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탄핵 네. 이런 트랙이 있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뭘 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다 뭐든지 다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 야당이 주도하거나 뭐 특히 연금법만 하더라도 너무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된 거에 대해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더 이상 무용해지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네. 어려운데 예. 저는 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라든가 국민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보면 예. 대통령이 이것도 지금 보면은 무시하고 그것도 거부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네. 그래도 정치권 특히 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 생각 있고 합리적인 의원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고 국민이 특검법 찬성하고 있고 또 하나 이 거부권이 직접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그런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래서 내부에.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너 명이 4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예. 4명이 찬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처음 확인된 거죠. 처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을 예. 대통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의 거수기로서의 활동만 하기에는 민심이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 나오면 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버틸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흐름에 있어서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버티기 예. 어렵다. 그냥 대통령의 예.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29%. 비교적 좀 보수적인 조사인데 긍정 29, 부정 60.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세관 마약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건도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 지금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여기도 그래서 이종호 씨가 아니,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행안위 위원장 또 행안위 간사가 우리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인데 예. 국정조사가 지금 당장 여의치가 않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일단 시작을 하자. 네. 그래서 8월 20일 날 청문회를 예. 합니다. 예. 그때 또 뭐 일정 정도 더 드러날 이 이슈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하나하나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예. 의혹의 문제들을 조금씩 예. 우리가 밝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네. 축적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세청 세관을 그거는 지금 비호하려고 했을까요? 그 조병로라든가 네. 지금 보면 어쨌든 이종호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호가 어떤 역할을 했고 네. 그 세관에 의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은 경제, 예. 돈, 네. 돈이잖아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예. 이렇게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어떻게 왜 봐준 봐주고 건지. 왜 그것을 또 대통령실까지 연관이 예. 돼서 이렇게 했는지 예. 이거 밝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금투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오늘 아침 뭐 조간에 보니까 민주당 안에 이견들이 좀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잘 될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보면 네.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 돼 왔잖아요. 네. 크게 보면 하나가 유예하느냐. 유예안이 있잖아요. 네. 다시 25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 거니까 네. 유예안은 안이 있고 예. 완화론이 있잖아요. 예, 금투세의 적용 기준이 5천만 원 아닙니까? 네. 1년에 5천만 원인가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1억 5천만 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예. 부분을 계속 할 것이냐. 예. 근데 완화론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고수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수론. 고수. 그냥 예. 5천만 원을 고수하자. 원래 있던 원안대로 완화를 가자. 고수하자. 네. 그러면 또 하나가 폐지론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검토가 끝났죠 이미. 예. 검토가 끝나서 예. 이제 우리 지도부죠. 예. 8월 18일 전당대회 끝나고 예.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금투세가 시행인데. 적용이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충분히 예. 논의해서 결론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가 폭락의 어떤 그렇게 요인. 얘기하고 싶겠죠. 그게 네. 주식 폭락이 금투세는 아직도 시행도 안 됐는데 네. 시행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것 주식 때문에. 폭락이 된 겁니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주식 폭락, 대폭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발 네. 경기 침체라든가 네, 뭐. 일본의 엔켈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중동 전쟁에 대한 예. 문제라든가 예. 더 나가서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이지 네. 무슨 금투세 시행도 안 됐는데 금투세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대폭락했어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예. 주식 대폭락에 대한 문제를 금투세로 전환하고 싶었겠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싶었는데 그것은 그런 정치하면 안 되죠. 네.